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척추가 골절됐을 때 교통사고든 아니면은 일하다가 떨어져서 골절이 되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일생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골절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유장애 보험금 받는 방법 그리고 절차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서는 과연 어떻게 발급되고 장애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가 골절이 됐다. 척추가 골절이 됐다는 것은 물론 이 척추체의 압박 골절일 수도 있지만요. 척추 옆에 있는 횡돌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척추 뒤에 있는 후돌기 골절, 이 돌기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압박 골절, 척추가 찌그러진 거죠. 척추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방출성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다면은 이거는 교통사고로 민사합의, 보험사고 민사합의도 해야 되고요. 이 민사합의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 있죠.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그리고 회사에 있는 단체 보험 이런 것들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척추가 골절됐을 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증권 이게 검토돼야 되겠죠. 보험증권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보험증권의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걸 보면 뭐합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유장애 진단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고 청구를 하고 지급이 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미지로 제가 받은 거라서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등뼈가 있죠. 이게 척추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찌그러진 게 이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건 척추의 MRI, CT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찌그러지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시멘트를 삽입해서 골시멘트거든요. 골시멘트를 삽입해서 모양을 이렇게 복원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찌그러진 부위 여기에는 지금 골시멘트 삽입술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마라 척추에 변형이 생기지 마라 라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핀을 고정해 놓은 상태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면요 핀을 고정하는 방법 이게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비수술 방법 그냥 이 골시멘트 삽입술도 안 하고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 그리고 수술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존적 치료로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척추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찌그러졌기 때문에 여기 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여기에 골절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흰 게 보이시죠? 이게 척추 측만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많이 찌그러진 경우에는 이게 척추 전만증으로 해서 이렇게 척추가 많이 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척추가 찌그러져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척추 자체에 기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가 가진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해서요. 장애 진단 내용에는 척추, 요추 1번의 압박골절로 인해서 우리가 척추의 변형이 21.2도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장애 진단 내용의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끝이냐? 아니죠. 이 장애 진단서 내용이 내 보험 약관에 어디에 해당하냐? 그리고 얼마를 지급받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우선 우리가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해서 이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특약은 생명보험일 경우에 재상해 후유장애, 재후유장애 아니면 재사망 후유장애라고 표기되어 있고 손해보험일 경우 상해 후유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요. 사망 따로 돼 있고 그리고 80% 이상 장애 따로 돼 있고 50% 이상 장애 따로 나와 있고 아니면 3%부터 79% 장애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80% 미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여기에 가입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80% 미만 시에는 이 가입 금액에서 지급률에 따라서 곱해서 지급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급률이 10%다라고 하면은 여기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20%다라고 하면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80%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1억을 전부 다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보험증권, 우리 보험증권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 증권에 돼 있는 약관을 보면요. 다 지금 약관은 통합약관이라서 모든 약관이 동일합니다. 약관에 우리 척추의 장애 부분을 보면요. 자, 여기는 골절이 아니죠. 추간판 탈출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는 안 볼 거고요. 자,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몇 프로로 되어 있죠? 15%. 그리고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자, 이거는 기형을 남겼을 때 여기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심한 운동장애를 남겼을 때 40%. 자, 이 지급률이라는 게 아까 가입금액 1억에서 이거를 지급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 해당하는 이 지급률에 해당하는 항목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부가적으로 보면요. 우선 수술 안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술 안 한 경우는 이 기형장애를 평가하면 되고요. 이 기형장애는 수술 안 한 경우에 그리고 운동장애, 심한 운동장애는 수술 한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보면은. 그래서 수술 안 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아까 제가 약간의 기형,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이 있었죠. 약간의 기형은 15%였고요. 뚜렷한 기형은 30%, 그리고 심한 기형은 지급률이 50%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서 경도의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약간의 기형이다. 자, 경도라는 거는요. 단 1도라도 기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도인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 골절이 있고 이 기형장애로 약간의 측만, 전만, 후만 등이 있다라면은 거의 대부분 99%는 이 15%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지급률이 높은 2배인 경우 어떤 경우인지 보면요.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서 15도 이상의 전만증, 후만증, 그리고 1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15도 이상의 전만이나 후만이 있던지 아니면은 전만, 후만은 없다 하더라도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뚜렷한 기형 30%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 50%는 뭐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서 35도 이상의 전만증, 후만증이 있는 경우나 20도 이상의 측만이 있는 경우에 심한 기형에 해당되고 이거는 지급률이 50%다. 그러면은 아까 가입 금액이 1억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수술을 안 했을 경우 이 기형장애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운동장애 거기에 약관에 나와 있었죠. 운동장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약간의 운동장애 아까 이게 10%였죠. 그리고 뚜렷한 운동장애 이게 30%였고요. 심한 운동장애 이게 40%였습니다. 자, 약간의 운동장애는 뭐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서 2개의 척추체에 수술을 한 상태, 2개의 척추체에 수술한 상태는 10%, 그리고 뚜렷한 운동장애는 뭐냐? 3개의 척추체에 수술한 상태는 뚜렷한 운동장애 30%, 그리고 4개 이상의 척추체에 수술한 경우에는 심한 운동장애라고 해서 40%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척추에 골절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더 기형이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장애진단서를 청구해서 받아라 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운동장애하고 기형장애 평가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고 몇 프로를 받아야 되고 지급률이 몇 프로다,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는 전부 다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여기 잠시 보겠습니다. 척추의 장애 판정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쳤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장애 판정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높은 거 한 개만 지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척추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변병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서 평가한다. 무슨 말이냐? 사고 기여도, 그러니까 예전에 기왕증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왕증 부분은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골절에서 기왕증은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약간의 충격에도 이 척추뼈가 찌그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기여도만큼은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제 기준에서는요, 이 기왕증,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감을 한다라는 거는 이치 안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게 이변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뚜렷한 기형은 몇 도입니까? 15도 이상이죠. 그리고 약간의 기형은 1도만 기형이 돼도 약간의 기형이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15%고 이게 30%였잖아요. 그럼 지급률이 2배입니다. 1억이 가입돼 있다면 이거는 약간의 기형은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뚜렷한 기형은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왜냐? 장애 진단서에 예를 들어서 전만증이 16도다라고 했을 경우요. 보험사는 자기들 의료자문에서 14도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15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15%만 지급하면 될 거. 자, 이 1도 때문에 뚜렷한 기형으로 30%를 지급해야 되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들 자기들 의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여기 뚜렷한 기형 해당 안 된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데요. 합의를 하면서 보통 들이미는 서류가 이 서류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압박골절이 있었고, 그래서 압박골절도 이제 뚜렷한 기형 30%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고, 그리고 양쪽 그 다리도 추락이기 때문에 양쪽 종골골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동장애 10%씩 해서 총 50%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2,4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원래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의료 검토 결과 이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600만 원 빼고 2,4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본인이 보험사하고 의견 과정에서요, 이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고 지급을 받으면 되지만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앞으로 척추가 더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했을 때 추가 보험금 청구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재소 합의라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손해사정 결과 안내문이다라고 해서 결국 여기에 사인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아니면 추가적으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방패막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하고 보험사에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되고 동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척추 부분에서 골절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기형,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수술 안 할 때는 이 약관 내용을 보면 되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핀을 받는 후방 고정술을 했을 때는 자, 약간의 운동장애는 2개 박았을 때, 뚜렷한 운동장애는 3개 박았을 때, 심한 운동장애는 4개 받았을 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험금을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되죠. 수술을 했을 경우 장애진단, 핀 몇 개 박았냐, 척추체 몇 개의 핀 박았냐,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요.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의사한테 기형으로 평가해달라라고 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못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못 받는 경우에는 이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거의 100% 다 조사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같은 부재소 합의를 안내서다, 안내문이다, 아니면은 손해사정 확인서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부재소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액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보험금에 청구를 했을 때 전반적인 절차고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골절 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가 압박골절된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며 어떻게 받냐, 그리고 왜 받아야 되냐, 제가 상세하게 약관 내용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서 이런 것들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척추가 골절되고요.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그럼 그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몰라서 못 받는 보험사한테 돈을 기부하는 행위, 그 행위는 없어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